옛날 옛적 삼척 지역은 푸른 산과 맑은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왕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은 원래 바다 밑에 숨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삼척의 해안가에 그의 보물을 숨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용왕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의 보물을 찾길 원했습니다. 삼척 마을에는 용왕의 보물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젊은 청년 수연은 그 소문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항상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용왕의 보물을 찾아 평화를 가져오겠어. 그는 평소 신뢰하는 친구 윤우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고 두 친구는 바다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용왕이 남긴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바닷물에 비치던 순간 수연은 무엇인가 바닥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대 서판으로 용왕의 경고와 보물의 위치를 암시하는 문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용이 지켜보리라.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곳에 황금빛 보물이 잠들어 있도다. 이 단서는 수연과 윤호에게 산과 바다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험난한 절벽을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마다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거센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몇 날 며칠의 탐험 끝에 마침내 그들은 신비로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황금빛 보물이 숨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용왕의 조각상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에는 환한 빛이 번쩍였고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수연과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이 보물은 너희의 고향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 어리석은 것을 경계하길. 수연과 윤호는 용왕의 말씀대로 보물을 마을로 가져갔고 마을은 다시금 번영의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척 사람들은 용왕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왕의 보물은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삼척 바다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용감한 두 청년의 도전과 지혜는 후세에도 큰 감동을 주며 순수한 마음이 가진 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동해를 품고 있는 한국의 울진 지역에는 신비로운 해마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고 평범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법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해마섬에는 특별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다의 신령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들로 해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해마섬은 바다의 용왕이 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든 장소라고 합니다. 용왕은 가끔씩 이 섬에 와서 자신이 만든 해마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해마들은 신령과 계약을 맺어 1000년 동안 섬을 지키기로 했고 그 대가로 마법의 힘을 얻었습니다. 울진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한 소년 지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지민은 종종 아버지를 따라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곤 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특히 바다에 담긴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해마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다 저편 보이지 않는 곳에 해마섬이 있다네. 그곳에는 해마들이 살며 그들의 왕은 용왕이지. 하지만 그 섬을 본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민은 해마섬 이야기에 매료되어 언젠가 그 섬을 꼭 찾아가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해마섬의 방향을 응시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지민의 앞에 한 마리의 작은 해마가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지민을 바라보며 조그만 꼬리로 물을 튀기더니 지민에게 다가와 인간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해마섬에서 온 날이야. 내가 우리의 섬을 찾아오고 싶다는 소원을 들었어. 하지만 섬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도와줘야 해. 지민은 깜짝 놀랐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는 나리가 말하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나리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마섬은 요즘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있어. 그 때문에
섬이 점점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섬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의 보석을 찾아와야 해. 그 보석은 울진의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어. 지민은 나리의 안내를 따라 바다의 보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한 해류에 휩쓸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산호초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래신령이 숨겨놓았다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돌아온 지민은 나리와 함께 해마섬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나리는 지민을 데리고 마법의 물길을 지나 해마섬으로 안내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지민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해마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과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자연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민은 해마섬에서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지민에게 보석을 가져와 섬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지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닷속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지민은 해마섬을 뒤로하고 다시 울진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도 그는 바다를 자유로이 누비며 또 다른 모험을 찾아갔습니다. 울진의 주민들은 지민이 사라졌다가 돌아왔을 때 그가 해마섬의 전설을 실현한 첫 번째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울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해마섬은 바다 저편의 신비로운 세계로 계속해서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의 산속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 물은 맑고 푸르르며 햇빛을 받아 반짝일 때면 마치 수많은 별들이 호수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에 따르면 예전부터 이 호수에는 수호신이 살고 있어 외지인들에게는 길을 잃게 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아산 마을에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년 민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아산의 숲과 호수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그 신비로운 호수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말하고 혼자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호수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어서 길을 잃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뒤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호수의 물빛이 보였고 민준이는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민준이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숫가에 앉아 맑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호수의 물이 흔들리며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수호신은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과 호수를 찾기 위한 용기를 인정하며 그에게 호수의 전설을 전해주었습니다. 옛날 아산 마을이 홍수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산신령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 호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호수는 매년 봄에 풍성한 물을 마을에 내려주어 땅이 비옥해지고 풍년이 들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 혜택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민준이는 수호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을을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호신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가 자라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며 천천히 호수로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준이는 그날의 경험을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소중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호수 주변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 호수를 찾았을 때의 감동은 변함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산 마을의 전설로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마산에는 천년 벚꽃 정원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봄이 되면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고 그 아름다움은 천하제일이라 일컬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천년을 사는 신비로운 벚나무가 중심이 되어 그 나무는 매년 자신의 생일에 마법의 꽃비를 뿌렸다고 한다.
그 꽃비를 맞으면 사람들은 한 해 동안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다고 믿었다. 마을 주민들은 항상 봄이 오기 전날 밤 정원 입구에서 벚꽃의 밤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은 모여서 다양한 음식을 나누고 음악과 춤으로 밤을 지새우며 벚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 특히 꽃이 피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고 하여 마을의 젊은 연인들이 그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다. 어느 해 마산에는 가난한 청년 홍길동이 살았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항상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았던 홍길동은 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하진 않지만 마음씨 좋고 예쁜 소녀 영희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영희는 마을 최고의 상인의 딸이어서 홍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벚꽃의 밤이 다가오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홍길동은 벚꽃의 정원에서 영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한 것이다. 드디어 벚꽃의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벚꽃 정원에 모였고 정원은 꽃구경을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홍길동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영희를 찾아 다가갔다. 그 순간 어두운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천년 벚나무에서 신비로운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순간에 맞춰 마음을 전하려 했는데 홍길동은 말을 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이미 눈치챈 영희가 먼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홍길동, 벚꽃보다 화려한 건 너의 진심이야. 나도 너를 좋아해. 라는 말과 함께 영희는 부드럽게 길동의 손을 잡아주었다. 둘의 사랑은 벚꽃잎처럼 화사하게 피어나 일순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했고 천년 벚꽃 정원에서의 고백은 마산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은 바로 그날의 벚꽃은 어느 해보다도 더 붉고 화사하게 피어났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천년 벚꽃은 꾸준히 꽃비를 내렸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행운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산에는 매년 봄마다 신비로운 벚꽃이 피어나는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